저는 업무 볼 때나 예. 직원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와. 일절 안 했어요. 공부에 관련된 거를. 시험 관련 얘기는 일절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하면 안 때문에. 되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뇌 속으로는 좀 돌아가고 있으셨나요? 여기서는 또? 뭐 중간중간 떠오를 땐 있죠. 아, 홍진주 씨 네.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진주야. 네, 96년생이잖아. 아. N수의 신 67화입니다. 이 N수의 신 콘텐츠 내에서는 수능 이외에도 편입, 로스쿨, 회계사, 행정고시 등 다양한 수험생활을 치르는 이 주인공들을 만나봤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그 사례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생활 중 돌연 법무사 시험을 합격한 오늘의 주인공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막힌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홍진주 씨? 네. 혹시 N수의 신 67화 주인공 홍진주 씨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0회 법무사 시험 합격자 홍진주라고 합니다. 그 학창 시절에 이제 홍진주 씨는 좀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근데 굳이 따지면 좀 모범생 스타일?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 스타일이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예.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에 눈이 이렇게 확 트여가지고 수학학원 저 부모님이 좀 보내셨나요? 네. 수학하고 영어 네네. 정도? 근데 학원 덜컥 보냈을 때 잘 적응을 하셨나요? 아니 숙제 안 했죠. 안 했죠? 숙제를 이제 안 하셨는데 근데 숙제를 안 하긴 했는데 예.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긴 해서 제가 노력을 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중학교 때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고를 나오셨다고요? 네. 그럼 중학교 때 뭐 영어라든가 뭐 국어사회 정도는 좀 잘 하셨었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권유를 하셨거든요. 외고를 갈 생각이 없냐. 중학교 선생님께서? 네네, 먼저 권유를 하셔가지고 저는 예.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외고를 나오셨나요? 저 서울 외고. 서울외고에 좀 지원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거 조금 그렇지 않나? 아니, 좀. 혹시 그 대원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붙을 수 있는 곳을 썼다 뭐 이런 느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 있어 보여서 지원했어요. 진주 씨, 외고 내에서의 좀 내신은 좀 어떠셨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3점대였어요. 내신 등급이.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수학에서 내신을 다 깎아먹었거든요. 진짜 맨날 5, 6등급 나왔어요. 학교 내신 수학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나요? 모의고사는 한 4, 5등급? 네, 수학을 아예 못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이제 학교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뭐 경영 계열이라든가 사회과학 계열을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어디를 좀 쓰셨나요? 저는 그때 거의 다 정치외교학과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학창시절에 예. 사회탐구 과목 중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는데 둘 다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당시 최종적으로 붙은 학교가 좀 어디죠? 지금 중앙대학교. 1호학번 네. 현역으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대학교 1학년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웠어요. MT도 갔다 오고. 동아리는 좀 뭘 하셨었나요? 근데 동아리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뭐하고 즐기셨죠? 술 마시고 행사 같은 거 참여하고. 네. 재밌었죠, 그래도. 네. 대학교 학점도 좀 그냥 수업도 들을 때로 좀 들으셨나요? 네, 학점이 1학년 1학기 때가 4.0 나왔거든요. 지금 중앙대 만점이 4.5인가요? 4.3인가요? 네, 4.5일 것 같은데요. 그럼 1학년 1학기 정도 지나면 6개월이 흘러가는데 뭐 여름방학 때부터 뭐 바로 대입병이 왔나요? 뭐 어떻게 되셨나요?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공무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입학 6개월 만입니다. 어떤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때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되게 좋았어요. 누구나 다 공무원을 하고 싶어 했고 경쟁률도 몇백 대 1이었거든요. 예. 공무원만 되면 무조건 나의 인생이 핀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가면 이제 선배들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3, 4학년 선배들. 공무원 관련 시험 교재를 보고 보통은 뭐 그래 나도 이제 2, 3년 뒤에 졸업반쯤 되어서 준비하겠거니라고 하는데 바로 1학년 여름방학 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시험이거든요. 저는 7급이랑 9급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근데 7급 공무원 시험 문제를 봤는데 기출을 보니까 너무 지엽적인 게 많이 나오고 이건 약간 운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급으로 빨리 입사를 해서 빨리 그냥 7급을 달자. 승진을 그 안에서 하자, 연차 쌓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왜 최대한 빨리 하게 되었는지 좀 느낌이 오네요. 네. 첫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면 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근데 의지가 엄청 강력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비했어요.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8월부터 12월까지는 학기 병행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했거든요. 이 수능 같은 경우도 무유학 반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네네. 무유학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이제 하신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네네. 그럼 1학년 2학기 때 학점도 나왔죠? 아, 학점 나왔죠. 그건 몇 학점대였나요? 3.0. 와, 그래도 그러니까 학고를 안 받고 학기를 채웠네요, 어쨌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독서실 알바도 하신 거예요? 그 뒤에 휴학을 하고 나서. 1학년 때 하반기 생활은 첫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이제 같이 한 거고. 자, 그러면 공무원 합격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제가 시험을 3개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8개월, 2개는 10개월 이렇게. 와,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다 붙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대단합니다. 3개의 공무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냥 제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되니까 3개 다. 그 자격이 되는 거는 최대한 많이 응시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3개가 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국가직 전국 일반 행정직이랑 예. 네, 서울시 교육행정직이랑 예. 서울시 일반 행정직. 그러니까 서울시 2개와 국가직 1개를 다 치르신 건데 그게 좀 시험 범위가 겹치긴 합니까? 과목이 다 겹쳤어요. 과목이. 네. 다 합격하셨나요? 네. 정말 초패스트 구급 시험 합격을 20대 극초반에 해냅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나요? 어디서 근무를 할지? 그쵸.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거죠. 3가지 직렬 중에 어디로 임용이 될지. 네. 마치 대학 가나다군 합격하면 동시 합격됐을 때 어디 할지 선택하는 것 마냥 어느 그럼 직렬로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서울시 일반 행정직으로. 서울시 일반행정직 바로 시작을 하셨나요? 또 바로 했죠. 와, 그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를 어떻게 졸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학교에다가 여쭤봤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도. 예. 그래서 그냥 바로 네. 임용하는 걸로 결정해서 바로 그냥 다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홍진주 씨의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인생이 쭉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인생이 한 뭐 정말 1막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럼 발령을 지금 어디로 나신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구청 문화체육과 발령받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거기서 동주민센터에서 1년 있다가 네. 8급으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8급 승진은 몇 년 만에 하셨나요? 2년 반. 그건 공통 똑같은 거죠. 정상적으로 근무만 한다면. 그 조금씩 다르긴 차이는 있을 수 한데 있으나, 근데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하기는 하는데 예. 요즘은 적체가 너무 심해서 더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4, 5년씩 걸린다고 알고. 승진해야 될 인원이 밀려 계신 거군요. 네네네. 계속. 2년 반 뒤고 동주민센터 지나서 또 어디로 가셨다고요? 구청에 홍보과 있다가 예. 재무과라고 재무과. 네, 회계과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법무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회계과에서. 공무원 근무 몇 년 차 만에 이제 결심하신 거죠, 그러면? 6년, 7년? 이쯤 됐을 때. 8급인 상황에서 돌연 법무사 시험을 응시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지금 몇 년 전이죠? 이제 23년 7월이었거든요. 뭔가 이직할 수 있으면 전문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있었는데 전문직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공무원 이제 순환 보직이 있어가지고 이 일이 익숙해질만 하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또 전문성이 생길락 말락하면 이동하는 어떤 그 업무 생태계가 그런 데서 좀 어떤 문제의식을 좀 느끼셨던 거죠,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과에서 그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예요. 그 업무 처리를 하려면 법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 부서가.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재무과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그런 법령 같은 거를. 예. 저는 그거 공부하고 남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럼 홍주무관님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을 때 왠지 모를 그런 뿌듯함과 네, 그렇죠. 그런 쾌감이 좀 느껴지셨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이것이 곧 나의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사고가 흘러가셨을까요? 한 분야를 좀 깊게 공부하고 남한테 알려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전문직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전문직 리스트를 이제 본 거죠. 뭐가 있는지. 그럼 딱 요 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진짜 내 직업이다 생각했어요. 딱 발견하자마자. 와, 정말 천직을 발견하고 뭐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또 바로 뛰어드셨어요? 네, 저는 원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바로 도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공무원을 관두가십니까? 아니요, 저 병행하면서 했어요. 다니면서. 9 to 6에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셨나요? 예. 진짜 이 짜투리 시간을 엄청 활용했거든요. 일단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1시간 공부하고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책 보고 점심시간에 공부하고 저 밥은요?
뭐 김밥이나 이런 걸로 간단히 때울 때가 많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리고 퇴근을 바로 안 하고, 왜냐면 6시 칼퇴하면 너무 지옥철이어가지고 책을 못 봐요. 그 지하철에서. 앉을 수도 없고, 네, 네. 튕겨서 가니까 완전 펼 수도 없잖아요. 찌부러지잖아요. 네네. 그게 싫어가지고 그 직장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끊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이제 뭐 샐러드나 김밥 사들고, 김밥을 또 먹어요? 샐러디에 무슨 뭐 랩 있잖아요. 랩 샌드위치 이런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예. 그런 걸 사가지고 예. 그 직장 근처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거기서 이제 10시까지 공부하고 10시까지요? 네네 밤 10시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퇴근길에 그럼 지하철 타면 좀 널널해요. 그때는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퇴근길에 또 지하철에서 책을 보고. 잠은요? 잠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잤죠. 가서 바로 이제 그 개인 정비하고 거의 바로 취침을 하셔야 그 정도 시간이 지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생활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반복을 하신 건가요?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1년이면 2024년 한 중반쯤 넘어서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목도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제30회 이제 법무사 시험인데, 간략하게 이제 법무사 시험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법무사 시험은 1차랑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는 8과목인데 객관식이고요.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루에 보고, 그리고 2차는 서술형 시험인데 이틀에 걸쳐서 봐요. 7과목을. 답이 있는 서술형인가요? 그 전문직 주관식 시험은 대부분 답안을 공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몰라요. 답을 향해 가는 거고 사실. 네네네. 야, 그럼 그게 이제 8월과 11월에 나눠서 작년에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하셨습니다. 약 1년 만에 본 첫 번째 법무사 시험. 결과는 둘 다 연속으로 합격을. 네네네. 진주 씨. 네. 이제 홍 주무관에서 이제 홍 법무사가 되시나요? 맞습니다. 근데 법무사란 직업을 이제 한 줄로 정의하면 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한 줄로 정의하면 진짜 생활 속 법률 전문가예요. 진짜 생활 속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다 다양하게 다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좀 사회적 이슈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룬다. 이러면 이제 법무사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재산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상속 재산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 가는 거고. 벌써 좀 빨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담. 굉장히 어울리는 직업이신 것 같고, 이게 지금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요? 지금 한 해에 몇 명을 뽑나요? 일단 저 시험 볼 때까지는 130명 전국에서 1년에 130명 딱?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10명 늘어서 140명. 140명 정도? 그러니까 2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인데 뭐 경쟁률 같은 건 좀 발표가 되나요? 제가 시험 볼 때는 1차가 한 8,000명 넘었다고 했거든요. 지원자가. 8,000명. 보통 전문직 시험이 1년 만에 이게 되나요? 저 1년 4개월 했어요. 1년 만에. 정확히 1년 4개월? 네네. 그럼 2년도 안 되게 이게 원래 되나요? 어렵죠. 이 초시일 거고 당연히. 네네, 초시. 근데 합격 수기 같은 걸 또 읽어보면은 불가능한 건 또 아니어서 사실. 비슷한 기간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다. 네네, 있어가지고 아예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초시 생동차를 도전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 합격을. 생동차라는 건 그 해의 1차, 2차? 한 번에 초시에 다 합격하는 것을 이제 일컫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무원 일 하시면서 병행을 하셨단 말이죠. 주위에 이제 좀 같은 동료분들도 알고 계셨었나요? 제가 1년 4개월 중에 1년만 직장 병행을 한 거고 4개월은 휴직을 했어요. 그 마지막? 네네네. 근데 1년 병행하는 동안은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완전 숨겼어요, 저 공무원. 와,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1년 동안 이게 말이 될까요? 네, 진짜 모르셨고. 근데 저는 좀 주변에서 파닥에 알면은 뒷얘기도 좀 많고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열심히 숨겼는데, 제가 평소에 좀 화장하고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직장 병행 공부하면서도 무조건 직장에 풀 세팅하고 가고. 평소와 다를 바 없다 지금. 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네, 그러고 이제 점심도 사실은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그냥 약속이 있다라고. 1년 내내 약속이 있어버리니까. 이게. 근데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약속 있다고 하면 또 티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기서 막 그 무릎팍에 막 지금 두고 막 한다든지 법정으로 둔다든지 이러진 않았죠? 데스노트 마냥 막. 아니, 그러진 않았고요. 저는 업무 볼 때나 직원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일절 안 했어요. 공부에 관련된 거를. 시험 관련 얘기는 일절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하면 안 때문에.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뇌 속으로는 좀 돌아가고 있으셨나요? 여기서는 또? 뭐 중간중간 떠오를 땐 있죠.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뭐 회식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잖아요. 조직생활 내에서. 그거는 또 거기도 가셨어요? 네, 거의 다 갔어요. 막 일부러 빠지진 않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 무조건 1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술도 따라주신 술도 마시고? 네. 근데 회식이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었어서 그냥 그래도 회식이 엄청 많지도 않았고. 그건 조금 다행인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회식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책 보고. 와, 그럼 취한 상태에서 페이지를 넘기셨나요? 제가 원래 네. 술을 많이 마시는 타입이 아니에요. 세신 게 아니고. 네. 잘 못 마셔요, 술을. 적당히 이제 조절하면서. 조절을 또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알게 되죠. 그렇죠. 지금. 언제 했냐, 이렇게. 아니, 그렇다는 게 놀라운 것이 1년간 사실 당연히 본업도 충실히 하시면서 이 병행이 되신 거기 때문에 더욱더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사 합격 이제 축하드리고, 지금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달려왔는데 굉장히 그 시험은 낯설고 생소하지만 요즘 또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합격을 거두셨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관련 교재나 이런 거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홍진주 씨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주작은 없었는지 저희가 여러 좀 자료들을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증명서 홍진주 학교 서울외고고등학교 내신인 것 같습니다. 수학 1학년 1학기 6등급, 1학년 2학기 6등급, 2등급이나 3등급 때인 다른 좀 내신에 비해서 수학이 이제 1학년 때부터 좀 아쉬우셨던 것 같고요. 2학년 때도 역시나 보면 수학이 역시나 좀 5등급, 3학년 때조차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좀 내신이 낮았던 흔적을 좀 확인할 수 있으나 수시로 이제 중앙대학교 입학에 이제 성공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수상 내역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등상이라든가 교과 우수상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좀 중반부에 이제 교과 우수상 법과정치 그리고 법과정치 경시대 금상 2위로 이제 기록이 되셨습니다. 법과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고등학교 당시 수상 경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 오셔서 좀 이어진 것 같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B+, A+, B+, A+, AA 정치 들어간 것들은 최소 A 이상입니다. 2학기 때 이때부터 이제 병행이 시작이 되셨었기 때문에 총 평균 편점 4.5점 만점에 3.53으로 졸업은 커녕 자퇴를 하게 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자퇴를 할 거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그쵸. 어떻게든 졸업은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바로 주무관님으로 전직을 하셨고요. 첫 번째 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인데 일반 행정 전국 일반입니다. 이 국가직인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합격 증명서입니다. 채용 직급 지방 교육행정 마지막입니다. 이제 실제로 근무를 선택하시게 된 직렬이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울시입니다. 일반행정 9급 3개의 최연소 합격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무원 합격 뒤에 돌연 이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1년 4개월 만에 붙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간 어떤 이제 교재로 좀 공부를 하셨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minutes planner. 네, 열심히 쓸 줄 알고 두꺼운 걸 구매했거든요. 굉장히 좀 단촐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복습, 교차 학습, 누적 복습. 복습이 좀 중요한가 보죠? 근데 이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민법 강의 수강 어디를 들으셨나요? 방문각 서울 법학원. 네네. 딱 포인트들만 강의 어떤 그 개수라든가 페이지만 좀 적어서 빠르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줄임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등 뭐의 줄임말이죠? 상업등기법. 그다음에 부동산? 네, 부동산 등기법. 공탁이 뭐죠? 뭔지 아시나요, 혹시? 공탁이 뭐예요? 채무가 있으면 그 채권자한테 갚으려고 돈을 주는데 일부러 이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현금을 맡기면 채무 소멸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하네요. 공탁이라는 개념. 근데 지금 후반부로 갈수록 더 단촐해지네요. 왜냐면 플래너를 꾸미고 뭘 할 시간 자체를 전 절약하고 싶어가지고 글씨도 점점 개발세발이 되고 급합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죠, 이제. 법무사 시험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데 1차 8과목에 하루 오전, 오후를 나눠서 보는데 그 과목 교재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법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객관식 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 개정 8판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민사집행법. 이게 이제 8과목 중 2과목이고 그럼 한 과목당 교재는 한 요 정도 두툼한 걸로 보면 될까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책의 2배예요. 사실상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지문만 살짝 봤을 때 그 뒤에 지문까지 다 떠올라야 되는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맨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연필로 체크하고 두 번째 봤는데 좀 아리까리하면 이제 파란색 체크하고 세 번째도 몰라요. 그럼 빨간색. 몰라. 그러면 파란색. 마지막까지 몰라요. 그럼 분홍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익히면 문제는 좀 잘 풀립니까, 그래도? 아니요. 개념 익히는 거랑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따로 또 연습을 해줘야 되고. 네네네네. 하지만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런 건 거의 없죠. 어쨌든 대표적인 두 교재인데요. 요거는 이제 맨 앞에 제가 날짜를 적어놨었거든요. 이렇게. 1회독 시작 7월 10일, 2회독 시작 7월 22일, 3회독
7월 30일 4회독, 8월 20일 5회독, 8월 27일 6회독을 봤네요. 이거는 최초 1회독이 아니라 이제 시험 직전에 내가 마지막 파이널로 이미 많이 봤고 네, 이미 받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1회독 시작. 네, 맞아요. 실제 문제지를 봐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1차 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 오후인가요? 네. 오전 시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시행 제30회 법무사 제1차 시험 1교시입니다. 각 과목당 50문제인데 얼마나 시간을 주죠? 이게 이제 1교시 2시간, 100문제를 2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은 없나요? 엄청 있죠. 시간의 압박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보시면 알아요. 이 지문 길이가 상당하거든요. 자, 지금 이게 1번부터 틀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합격권에 들려면 이게 지금 10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춰야 됩니까? 이번에 60점이었거든요. 평균 60점. 그럼 100문제 중에 최소 60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민법 쪽이에요? 민법이 문제가 엄청 길어가지고 두 문제인데 지금 한 페이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지문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제 오전을 치르시고 밥을 드세요? 네, 식사는 이제 자유롭게 그냥 하고 이제 또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는 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이쪽 들어갑니다. 여긴 좀 이렇게 등기 기록례를 보여주네요. 이런 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 킬러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1차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이 이제 8월 보고 언제 나오죠? 9월 말쯤 나와요. 1차를 통과하면 2차를 떨어졌을 때 그 1차 합격은 갖고 가나요? 네네, 기득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다음에 2차를 볼 수 2차가 있는 보면은. 자격 티켓이 주어지는데 어쨌든 1차를 보고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상하셨었어요? 가채점을 해보잖아요. 예상 합격 컷 60점 초반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제 79점이 나와가지고 100문제 중 79문항. 이제 2차 공부에 들어가시는데요. 2차가 7과목이고 전체 다 서술형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형법이 드디어 등장을 하고요. 여기도 부동산 등기법 네, 겹쳐요. 유일하게 겹치는 과목인가요? 민법이랑 부동산 등기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형광펜 쳐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와. 검은색 변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풋 공부를 했습니다. 안 보이네요. 네네네. 이건 답안을 미리 지금 연습을 해보시는 거구나. 네, 이건 제가 직접 쓴 거예요. 1차 합격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있나요? 기억에 한 3배수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3배수 정도가 합격권으로 들어온다. 실제 문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이틀에 나눠서 봅니다. 이거는 지금 몇 시간 주죠, 그럼? 이것도 한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민법하고 형법이 하루치인 거예요? 네, 첫째 날 1, 2교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주고 이런 상황에서 1번, 2번, 3번, 4번 설명하시오라는 서술어고요. 각상에서 갑에 대한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를 논하고 소송사기죄가 성립한 경우 기수 여부를 함께 논하시오. 실제 있었던 사건에 근거하나요? 그쵸. 이 판례가 기억나야겠네요. 근데 진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제가 형법 같은 경우에는 예. 공부를 했던 쟁점이 다 출제돼가지고 와. 진짜 파본 확인하잖아요. 시험지 파본. 네.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절로. 그 다음에 이틀차, 그 다음날 바로 보나요? 네, 그 다음날. 2차 시험이 훨씬 1차보다도 뭐 어려운. 훨씬 어렵죠. 소장을 실제로 쓰는 과목이에요. 야, 역시나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뭐 이사할 때나 떼볼 때 자주 보는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험 내용까지 확인을 했는데 법무사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노하우가 뭐였을까요?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예. 이론 강의 수강하고 객관식 문제집 푸시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현장 모의고사 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집에서 인강 듣고 혼자 이런 객관식 문제집 풀어봤을 때랑 네. 학원에 가서 다른 수강생이랑 다 같이 있으면서 그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학원을 쭉 안 다녀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 그거는 학원 안 다녀도 아마 학원에서 모의고사 신청을 받을 거예요. 2차는 좀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2차는 최근에 기출된 쟁점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2, 3년 정도 전에 나온 거는 거의 안 나와서 사실은 학원 선생님들도 그런 쟁점은 자세하게 예. 가르쳐주진 않아요. 선생님들도 아시니까. 예. 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 합격증 홍진주. 이 사람은 법무사법 제5조에 따른 위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5년 2월 5일. 올해 이제 받으셨어요? 네네네. 인생의 이막이 펼쳐진 시점인데요. 진주 씨. 네. 저희가 좀 계속 좀 말을 오래 해서 손가락으로 좀 집어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서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예. 홍진주 씨. 네.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진주야. 네, 96년생이잖아. 그래서 이제 엔수의 신 주인공들을 위해서 보통 이제 간단한 좀 선물을 주는데 다른 건 아니고 말이야. 틴트 그 선물을 좀 원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 조금 먹으면서. 근데 너무 어색하다.
진주야, 유튜브를 하고 있던데? 맞아. 유튜브 채널 좀 유튜브 이름이 뭐야? 홍당근. 왜 홍당근이야? 그냥 중학교 때 별명? 채널 뭐 Q&A인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기혼자라고 지금? 맞아. 혼자 지금 하루가 48시간인 것도 아니고 언제 또 그 사람을 또 쟁취를 했는지 이게 25살에 결혼을 했어. 지금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 정도. 누나라고 불러야겠다. 처음에 법무사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뭐 남편분께서 뭔가 좀 말씀이 있으셨다든지. 남편은 내가 한다는 건 다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니까. 야. 그럼 법무사라는 게 어쨌든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일정들이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수습 법무사로서 실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 두세 달 정도 있다가 8월쯤에 내 사무실 오픈할 예정. 대부분 법무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그 수습 기간 끝나고 나면은 개업을 하시는 건가? 법무사가 사회생활이 처음이신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취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은 근데 개업을 하지. 놀러와. 법무사. 놀러 가야겠다. 화환을 일단 보낼게. 화환을 보내야지. 미미노 붙어 있을 텐데 수습 받으면 좀 느낌은 어때? 내가 참 합격 잘한 것 같다.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내가 공직 생활에서 자기 개발을 안 하게 되더라고.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 직업은 내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 발전을 해나가야 되니까 나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그럼 다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법무사의 전망 이런 것들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경기가 좋아도 법무사들은 많이 필요하고 부동산 거래 같은 게 활발히 일어나니까 또 경기가 어려워도 회생 파산이라든지 채무자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또 수요가 있으니까 법무사는 항상 일이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법무사에 좀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추천을 해? 일단 당연히 법학 쪽에 적성이 맞아야 될 것 같고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신 분들 평생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무사를 추천을 하는 거지. 정말 이제 시청자분들도 대단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미미노 채널 나오게 된 결심을 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사실 합격을 하고 축하한다는 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법무사가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이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 내가 출연함으로 청년층에게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리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어. 거의 뭐 법원 홍보대사. 법무사 홍보대사까지 가버리는데 올해 이제 법무사 시험 혹은 뭐 전문직 시험을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분들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공부하기 정말 힘든 계절이 왔는데요. 이제 1차 시험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실 때일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본인 페이스대로 잘 유지하셔서 잘 해나가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거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합격하셔서 저랑 실제로 선후배 관계로서 뵙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강단 있게 밀어붙이면서 본업까지 병행해 가면서 결국 꿈을 이룩한 오늘 아주 대단한 더욱더 미래가 기대되는 홍진주 양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법무사 수습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성공적인 또 개업도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수신 67화 홍진주 양의 이야기였습니다. 홍진주 법무사의 법무사 라이프 파이팅!